출발 새 아침. 어제는 눈에 띄는 세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첫 번째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거대 야당이라고 표현한 건 선거법 위반을 의식해서였을까요? 어쨌든 미래통합당과 극우 보수 세력이 손잡을 수 있는 명분 제공용 메시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한국기자협회에서는요, 조선일보의 코로나 보도가 선을 넘었다라면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비판이 행해져야 되는데,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으로 촉발된 코로나 환자 폭증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과 의사인 이낙연 전 총리 아들 이모 씨가 코로나는 코로나 온다는 발언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죠. 사과는 했지만 생각이 너무 짧은 상식밖에 막말이라 씁쓸합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오늘도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매일 아침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지는 시간. 그런데 듣다 보면은 더 열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도 헬마 뉴스 함께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열나는 소식인데요. 열나는 소식이요? 네. 네. 어제 좀 황당한 소식이 하나 전해져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이제 그동안 자문을 해왔던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네. 이게 해체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니까요. 갑작스럽게 해체가 됐어요. 예. 범대위가 사실 이제 그동안 그 대한감염학회, 대한역학회, 대한예방학회 같이 그 의학단체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원래 이제 각 학회별로 그 대책위원회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걸 이제 통합해서 감염병과 이제 방역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하는 이제 거대 자문 그룹을 구성을 해서 정부에 조언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 자문 그룹을 두고 보수 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계속해서 이제 비선 자문이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참여 교수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제 해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화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수야당은 그렇다고 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비선자문이라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조금 뜻밖이더라고요. 예, 이게 비선이라는 거는 아시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야말로 네. 이제 몰래 정책에 개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공적 자격이 없던 최순실 씨가 이제 국정 운영에 개입을 했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런 게 이제 비선 개입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자문기구는 원래 전문가들, 그러니까 학회들의 연합으로 구성이 된 거고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이제 꾸준하게 의견을 이제 참조해서 정책에 반영을 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네. 예, 굳이 전문성으로 따지자면 소위 말하면 전문의도 아닌 정치적 선동꾼이다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제 의협의 최대집 회장 이런 분들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이제 슈퍼 전문가들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그건 또 조금 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감염병에 관련해서 누가 더 전문가냐라는 걸 따졌을 때는 사실은 전문가 집단 차원에서는 이쪽이 더 높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정작 전문가 집단을 흔들어서 이제 해체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게 과연 이제 코로나19와의 방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올바른 방식이냐 이런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유리한 겁니까?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일테면 대한의협에서도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고 전문가들도 이제 다른 측면에서 또 모여서 그 대책을 낼 수가 있는 건데 서로 이제 맞는 의견을 정책 당국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이제 의협 입장에서는 저기는 비선이고 우리만 전문가다라고 하는 셈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그래서 중국발 입국 금지라는 이제 의협 회장의 줄기찬 주장에 대해서 그 대한역학회나 대한예방학회 같은 전문학회가 이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왜 우리랑 다른 목소리를 내느냐.
의협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황당한 공문을 보낸 것도 확인이 되면서 더 논란이 커지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대집 회장인가요? 하여튼간에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네요, 항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세부 전공 학회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정부 방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네. 이거를 두고 비선이라고 자꾸 공격을 하니까 이제 이런 논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의사협회는 일반적인 사실 회원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거다 보면 예. 세부 전공협회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 임경빈 작가 얘기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뭐 정책 당국이 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하는 거니까요. 네. 사실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의견을 낼수록 좋은 건데 이렇게 이제 비선이라는 공격이 이루어져서 그게 해체되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혹은 좋은 의견을 참조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차단되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네. 그 의협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줄기차게 중국발 입국 금지를 주장하면서 정작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단체의 종교 기대회나 아니면 대규모 정치 집회 이런 데 대해서는 정작 중지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과연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게 어느 쪽이냐 네. 이런 지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보여준 건데 예. 우리 보이는 라디오 제이슨님께서 그러면 지금은 비선 실세가 없습니까? 제대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비선 실세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우리 모르죠. 모르죠. 뭐. 예. 네. 우리는 어쨌든 아니니까. 예. 자,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오랜만에 이제 교도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존재감을 뿜뿜했습니다. 어제 이제 대변인격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친필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 글씨 잘 쓰시더라고요. 예. 친필 편지를 이렇게 탁 내미는 모습을 보니까 마패처럼. 네. 예. 보수 통합을 주문을 했습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다. 분열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편지 말미에 본인의 지장까지 찍어가지고, 이 정치적 메시지라는 걸 이제 선명하게 보여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교도소나 구치소에 계신 분들은 네. 도장이 없기 때문에 무인을 보통 찍어요. 그렇게 지장으로. 네, 그런 식으로. 네,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결국 옥중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메시지 자체가 대단히 이제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은데요. 이제 편지의 첫 대목에 우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이제 TK 지역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어떤 계층을 노리고 편지를 썼는지 조금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 네. 그러면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이 모두 힘을 합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이제 소위 이제 태극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근혜 세력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공화당에서 호응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태극기 우파 세력과 미래통합당 등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네. 강조를 했는데 결국 이제 가장 덩치가 큰 이제 미래통합당과 이제 연대나 통합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비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반문재인 어떤 진영의 그 메시지를 보낸 거다. 네. 보수 세력으로서는 여기에 이제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정치하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한 사람도 있었고요. 예,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조원진, 김문수 각 공동대표들이 이제 합쳐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홍문종 대표는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수가 통합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중도파들을 잡는 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일단 어제 미래통합당이 그 주요 정당들 가운데서는 그 반응이 제일 늦게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약간 그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결집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표를 이탈시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분열시킬 수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통합을 한 뒤에 주로 이제 혁신공천이라든지 세대 교체라든지 이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를 하려고 해왔는데 이 시점에 다시 박근혜로 혹은 다시 탄핵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 도로새누리당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이제 친박 쪽 소위 말하는 이제 광장 친박들을 소외를 시키게 되면 그것도 사실 세력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셈이니까 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메시지도 늦게 나오기도 했지만 메시지 자체도 굉장히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황교안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 가슴을 울린다. 총선 승리에 매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막상 또 통합을 할 거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미 통합이 완료된 그 유승민계 세력하고 당 밖의 친박 세력이 또다시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제 통합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상황을 좀 관리를 하면서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보이는 라디오의 어떤 보수 성향을 가진 어떤 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 선거 하루나 이틀 전에 교도소에서 대전은요? 라고 멘트 하나 날리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거 대전은요. 아닐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예. 네, 웃자고 한 말이고요. 자,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이제 검찰의 아리송한 행보가 지금 도마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신도 명단을 고의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어제 네. 경찰이 두 번째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검찰이 기각을 했습니다. 자,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해서 이제 방역을 그동안 어렵게 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인데 검찰은 압수수색 필요성까지는 좀 없는 것 같다. 이제 개인들이 이제 속인 거는 있지만 신천지 조직이 일부러 그랬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좀 부실하다. 그러니까 네. 보완을 해서 내놔라 이제 이랬는데 네. 경찰이 보완해서 내놓으니까 이제는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열심히 매진하는 사업인데 검찰이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게다가 이제 정작 박능우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제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서는 엄청 또 예, 정광석과처럼 곧바로 또 하고 있죠. 예. 바로 수사 배당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시작을 한 마당이라서 왜 또 신천지는 못한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추 장관은 이제 즉각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어제 이제 국회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신천지라는 잠재 집단이 이미 특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꾸 이제 명단을 속이거나 자기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복기 동안에 이제 전파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명단 확보가 필요하다. 네. 그러려면 이제 압수수색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이 검찰의 입장은 저는 왜 이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해는 좀 안 가는데 어쨌든 검찰 주장은 하나는 이거죠. 강제 수사를 하게 되면 신천지 신도들이 더 음지로 숨어들 것이다. 예, 그런 얘기인데 맞아요? 사실은 뭐 이미 숨어들 만큼 숨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못 찾아내요. 예, 숨어든 신천지들이 사실은 마지막까지 이제 신분을 속이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자신의 동선이나 이제 접촉자를 숨기고 있고 이래서 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대구 서구청의 방역 담당 공무원, 대구공항의 방역 담당 직원, 네. 뭐 영덕 보건소의 방역 담당 직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이제 뒤늦게 밝히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고요. 네. 뭐 청송교도소의 교도관이라든지 모 병원의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확진 판정이 나온 다음에야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 사이에 전염병이 대거 확산되고 군청과 보고서 같은 이제 방역의 중추 기관들이 올스톱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자꾸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미루고 이제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검찰에도 신천지가 있는 거 아니냐? 대체 왜 얘기죠.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자꾸 의문이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대구 쪽 검찰한테 뭐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상당히 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병준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동안 침묵을 계속 지키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결국 메시지를 자필로 써서 냈는데 내용 보셨습니까? 예, 몇 번을 읽었습니다. 어떤 총평을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국가가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다음에 야권 분열에 대해서 걱정도 하셨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 메시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통합을 향한 네. 그 메시지를 던진 대단히 적극적인 메시지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좀 소극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소극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을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주로 네. 요청 사항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태극기를 드신 분들, 네.
그리고 그 행간에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앞세워서 이렇게 정당을 만들고 하시는 분들을 향한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나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마라, 더 이상. 그 얘기입니까? 그리고 나를 끌어들여서 야권이 더 분열되는 일은 하지 말아도 줬으면 좋겠다. 네. 이 이야기가 들어있지 뭐 적극적인 정치를 옥중 정치를 한다든가 이런 해석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종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야권의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앞세운 네. 그런 어떤 분열상에 대해서 걱정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뭐 예컨대 조원진 공동대표랑 뭐 홍문정 공동대표가 서로 갈라선 거, 또 김문수 예. 전 지사가 당을 같이 만들면서도 합쳐지면서 복잡하게 만든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새로운 창당이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나를 지금 끌어들이느냐? 정치에 끌어들여서 네. 그것도 지금 이게 지금 공론 분열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에 네. 야권 분열이 더 일어나도록 하느냐. 지금 야권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네.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력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나를 앞세워서 이렇게 분열 구조로 가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네. 저는 그 속에도 그래서 제가 지금 소극적으로 저는 해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하는 정치, 또 나를 끌어들여서 하는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오히려 지금 잘 됐거나 못 됐거나 네. 거대 야당이 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좀 이해하는 방향, 특히 지금 국가가 어려운 와중에 는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하고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전 대표하고 이제 서로 당을 합칠 때 좀 논의가 되었던 것이 바로 태극기를 앞세운 극우 세력과의 통합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로 인해서 이 극우 보수 세력과의 통합을 통합을 이야기를 강하게 했을 것 같으면요. 네. 미래 한국과 통합당에 대해서도 네. 무슨 주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시면 네. 미래통합당이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 합쳐서 우리가 가자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태극기 부대, 그다음 태극기를 드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의 우국 충정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가달라 이렇게 하지 통합당에 대해서 주문은 그렇게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발표된 직후에요. 이 자유공화당에서는요, 통합당 공천을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하던데, 그러면 우리랑 같이 합쳐가지고 판을 다시 짜자 이런 요구입니까? 이제 그게 지금 그 시점이 아주 미묘한 시점인데, 네. 지금 사실은 공천심사가 다 끝났고 이제 발표가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시점이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리를 서로 나눈다든가 하기는 참 쉽지 않은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공관위가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입을 댈 일도 아니고. 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 뜻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그런 걸 잘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사실은 이 탄핵 국면 이후에 위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셔서 엄청나게 이제 좋은 평가를 엄청나게라기보다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정리를 하셨던 건데 이렇게 되면은 도로새누리당이다 탄핵 전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걱정이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소극적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셨군요. 말하자면 완전한 미래 통합당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통합을 요청하거나 그런 거가 아니라
나를 앞세워서 또 내 이름을 자꾸 앞세워서 하는 정치, 네. 그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나를 더 이상 옥중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정치에 자꾸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충분히 이 국가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 공천 문제 좀 짚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컷오프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사실 네. 양산 의뢰 나간다고 했을 때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절반의 승리다 이러면서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왜 갑작스럽게 추가 공모를 하기도 하고 이러나요? 제가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은 뭐 제가 잘 모르고 네. 또 그다음에 이 문제만 생각하면 저도 참 입이 닥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지금 공관이나 홍준표 전 대표나 양쪽 다 지금 상처를 입고 있거든요. 네. 지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면은 또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네. 또 공관위의 그 원칙론에 대해서 또 그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네. 어쨌든 이 부분이 정말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이라도 정말 진지하게 네. 서로 마주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이. 그렇군요. 예, 무슨 방법이 있겠죠.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그 공천의 윤곽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윤상현 의원, 민경욱 의원, 김순례 의원, 차명진 전 의원 네. 이런 분들을 공천에서 배제를 전부 다 한 것은 친박계를 조금 털어내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꼭 그렇게 보겠습니까? 저는 이쪽 계보를 보고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제 실적이라든가 또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한 것 아닌가. 네. 그리고 일종의 과거에 했던 일들 이런 걸 다 보고 했지. 김영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공관위원들이 어떤 특정 계보에 대해서 그렇게 칼을 휘두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광진을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광진을에 지금 나가기로 해서 열심히 네. 뛰고 계시는데 여기에 나가라고 한 사람이 김병준 위원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예, 제가 좀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 이제 열심히 뛰어서 잘 해보려고 한 찰나에 하필이면 경비원들에게 120만 원 제공한 혐의로 지금 선관위 고발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보기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세훈 전 시장이 법률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선거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숙지를 하고 있는 분이고, 네. 그런 분이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면서 그렇게 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네. 여러 가지 따져가면서 자기 상규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렇게 했지 않았냐.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네.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다 상규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 판단이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절에 경비원분들 고생하시니까 이렇게 좀 그것도 이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줬다고. 네. 그 경비원들이 도움을 줬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120만 원은 너무 큰 돈 아니에요? 상규라고 그게 따지기에는. 이제 한목에 몇 사람에게 몇 번에 나눠서 어떻게 줬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러나 공관위가 다만 이분이 이제 법률가라는 사실 네. 그 부분을 저는 중시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법에 위반되지는 않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좋습니다. 조만간 이번 공천의 내관이 이제 TK 지역 공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TK는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천 결과가 나올까요? 글쎄 이제 지금까지 공관위가 이제 이야기를 해온 것을 보면은 이제 컷오프든 교체든 하여튼 이제 인물이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심도 좀 대폭적인 교체 이런 것을 바라는 게 대구 민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민심에 부합하는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네. 부합하는 그런
이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선거구 확정이 사실은 이제 있었는데요. 여기서 세종이 네.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전 대표가 사실은 세종에서 표를 가졌던 곳인데 예. 이번에 예. 김 위원장님이 여기 공천이 확정되셨잖아요. 예, 여기는 이제 험지도 아니고 아예 사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예, 있는 지금 곳인데. 제가 보니까요. 저는 지금 세종 그 북쪽 그러니까 을구 쪽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세종이 둘 나눴죠. 예. 예, 거기가 지금 보면 지난번 대선 때 우리 당의 후보가 득표율이 15%입니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 때는 18%, 72대 18 이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왜 사진지를 아마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그쪽 제가 나가는 지역이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세종시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 도시를 만들자고 이제 주장한 사람이고 또 그 도시를 만들면서 제가 이제 그 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꿈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지금 보니까 세종이 원래 가졌던 그 꿈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다시 이야기할 때가 됐고 그 꿈에 입각해서 세종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설계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지역이지만 제가 기꺼이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자원하신 거예요? 그 어려운 곳을? 네, 제가 이제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대구 출마를 제가 스스로 접었을 때는 네. 접고 올라오면서 제가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했고 또 그 약속을 제가 지키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지킬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지역이고 상징적인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네. 곳이 바로 대구 경북인데요. 김병지 네. 위원장의 고향이 대구시잖아요. 이번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우리가 위기라는 게 이게 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위기가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소위가 알고 있는 위기가 있고 모르는 위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 전염병이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위기고 알고 있는 위기입니다. 네. 이 위기를 이 정도밖에 못한다는 건 이제 저도 정부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시시한 나라면 모르겠는데 네. 의료진이나 방역 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 그 의료 이 전염병과 관련된 협력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어디 가도 손 세척제 우리 구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로 잘 된 국가에서 이렇게 90개가 아니라 거의 100개에 가까운 국가가 한국인의 입국을 갖다 거절할 정도로 된다는 것은 이렇게 국격을 추락시키는 것은 이건 저는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갔는지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초기에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안이하게 대응하고 한 데서 나온 것 아닌가 봅니다. 근데 강경화 장관 얘기는 입국을 지금 제한하는 그런 나라들은 방역이 좀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외신에서는 잘하고 있다 한국이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런 식의 인식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지금 여기까지 몰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정부에 있는 분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은 네. 늘 말하자면 더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네. 더 말하자면 이게 극단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면서 준비를 해야지 네.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고 왜 남의 나라의 방역 체계가 허술한 걸 꼭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지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하면 되지. 네, 그렇군요. 참 답답한 강요들입니다. 왜 이런 분들이 전부 이게 장관을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병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일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을 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분입니다. 출발 새 아침의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네,
이번 주에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나왔나 봅니다. 코로나19에 네. 대한 정부 대응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코로나19 대응이 부분적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볼 수 있겠는데 또 이제 오늘 좀 이따 이제 나올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있기 때문에 특정 조사보다는 흐름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과 부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이 박스권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또 왜냐면 지지율이 좀 부정적 평가가 조금 올라간 건데. 네, 지지율이 내려가면 결집하는 모습. 그래서 그것이 또 위기라고 인식이 되면은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지지층이 또 결집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한쪽 흐름으로만 가지 않는 일종의 일직선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직선 지지율. 지역적으로 보면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보다는 대구, 경북, TK,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의 평가는 조금 나빠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마스크 대란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상황, 네. 정부 대응 이런 게 결국 도마 위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YTN가 했었던 지지율의 흐름 추세를 살펴보면 학생층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거든요. 학생층이요? 네, 학생층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네. 또 사무직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에 이 수치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정치적인 현안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었던 40대 사무직 그리고 학생층들이 좀 대체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변화를 보이는 것은 이게 마스크거든요. 네. 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심지어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역시 마스크와는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마스크는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 것 네. 같다. 그러면 이런 흐름이 결국은 앞으로 한 4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총선까지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마스크 대란도 있죠. 또 아주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과연 어떻게 또 진영 간 대결 구도를 강화하느냐 영향을 주느냐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검찰의 또 신천지 교회 수사 결과 이것도 상당히 또 논란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슈들이 겹쳐서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줄 것만은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은 후보들이 자신을 알릴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한 달 조금 더 남은 선거 일정이고 그러다 보면은 기성전 코로나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그 말은 저도 할 것 같아요.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네네. 어떻게 주냐, 이제 이걸 분석해 주셔야죠. 바로 면전에서 디스를 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신천지 교회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한데 네. 이 관련해서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있나요? 분노의 기준은 압수수색을 제때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도 늦었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런 네. 만큼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왜 반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CBS를 받아서 지난 28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501명 무선 전화 면접이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2%.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 물어봤습니다. 찬성이 얼마 나왔을까요? 상당히 높게 나왔을 것 같아요. 86.2%로 네. 압도적입니다. 네. 더구나 가장 중요한 지역은 어딜까요? 대구 경북이겠죠. 경북이거든요. 예. 대구 경북에서도 95.8%. 이건 절대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빨리 신속하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과의 이제 관계일 관계? 텐데 예. 이 추미애 장관도 미래통합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미래통합당 지지층들도 빨리 하라는 거예요. 어. 압수수색 이 찬성 여론이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검찰에 대한 압박도 물론이겠지만 여론의 압박이겠죠. 또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 아닌가요? 또 보수 성향이 강하고 네. 지금 다른 어떤 곳보다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상당 부분이 신천지 교회와 관련돼 있다. 그렇다면 명단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은 방역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볼 때는 빨리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여론 상당히 압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하신 거는 지난달 28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네. 시기적으로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대구 검찰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2번이나 영장을 신청했는데 반려하고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물론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압수수색이 압도적이니까 신속하게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비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경찰이 신속하게 영장 신청을 그래도 했는데 또 네. 장관도 하라고 했고 했는데 검찰이 지금 반려를 2번이나 한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대구 검찰은 이걸 모를까? 이런 여론의 흐름을?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로서는 납득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지금 가장 최우선적인 지역이 대구 경북이고 그렇죠. 대구 경북의 여론은 빨리 압수수색을 통해서 예. 확진과 확산을 막아달라는 거 아까 아니겠습니까? 90몇 프로 나왔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나? 검찰들은 왜 그러죠? 제가 검찰이 아니라 가지고요.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면은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뭐 검찰이 왜 영장을 발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적 확산 관련해서 신천지교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이제 여당 쪽에서 나오는 거고 네. 또 야당 쪽에서는 뭐 이런 그 방역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고 왜 종교에게 전가하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지는 않습니까? 다른 차원이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경북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변곡점이 생기게 이제는 주춤해지는 상황으로 가려면 대구 경북에서 안정화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당수가 신천지 교회의 예배 특성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고 명단은 누락된 부분이 많고 상당히 의혹도 가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 여론은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 종교와 관련해서 어떤 이 책임을 묻거나 이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방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이 월요일 기자회견을 했지만 상당히 좀 뜬금없다. 좀 뚱딴지 같다. 그런 반응이 여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빨리 신천지 교회에서 해소하지 않으면 신천지 교인들의 생명과 안전과도 연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빨리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지금 다수의 여론에 부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19 지역 확산과 관련해서 책임 소재를 여권하고 야권이 다르게 보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비슷하게 반응합니까? 그렇죠. 아니 이걸 정쟁화시킬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정화의 문제는 아니다. 네, 국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압수수색의 이야기는 이 종교가 지금 이야기되는 대로 어떤 종교다 또 이단이다 또는 정상적인 종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안전 또 대구 경북 지역의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빨리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금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과 관련된 국민 여론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유념할 필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계속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빨리 안 시켰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조금 다른 여론도 있어요. 우리 YTN이 리얼미터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8일 실시한 조사고 개요는 앞서 조사와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인 입국 금지에 찬반만 물어봤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관계가 장관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것이 각국의 방역 체계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고 우리의 경우에는 상당히 방역 체계가 달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으로 가고 있는 출국자가 있는 것이고 중국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들어와야만 되는 입국자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에 대해 어떤 출입국 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 기존과 조금 다르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YTN 조사인데 중국인과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 55.2%로 높은 편이에요. 매우 높네요. 높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 외국인에 대한 지금의 특별 입국 절차를 유지해야 된다도 40.9%나 됩니다. 뭐 그러면은 그 부분도 상당히 있군요. 네, 이 부분도 감안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찬반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유지한다. 그 이야기는 네.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인이든 아니면 우리 국민이든 확산의 어떤 결정적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인에 대해서. 그렇죠. 예. 또한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네. 그런 만큼 이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기존의 중국인 찬반으로 그냥 너무 양분됐던 여론과는 다르지 않을까. 단순하게 양분시키는 그런 정도의 여론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어쨌든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좀 해결하고자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네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국인 입국 금지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상당히 정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던 이유는 좀 더 이런 시간에 충분한 소통을 했더라면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런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약간 요즘 마스크 대란도 그렇고 네. 아쉬운 대목은 좀 더 정확하게 단일화된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을 텐데라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득표 이게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아, 뜨거. 진짜 뜨겁습니다. 정말 이거 뜨겁죠. 다른 조사보다도 예. 이 조사가 너무 뜨거워서 제가 대일 뻔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위성 정당의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그렇군요. 예,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를 받아서 지난달 27일, 28일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1,015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5.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아주 짧게 말씀 이 개요를 다 읽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꼭 이해를 좀 해주시기. 네. 안 되면 이거 안 읽으면 뚱커벨 잡혀갑니다. 이번 총선에 우리 방송국도 욕먹죠. 그렇죠. 네. 네. 총선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 또는 단체에 투표하겠는지 물어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35.3%, 35.3%. 비례대표용 네. 정당에 대해서. 그래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네. 그 다음으로가 미래통합당이 아닌 미래한국당 30%.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성공했네요. 미래한국당은 지역구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위성정당, 이른바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으로 불리는 정당입니다. 정의당이 9.8%, 국민의당 4%, 민생당 3.9%.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네. 정작 선거에서는 미래한국당에 이렇게 30%가 된다면 네. 상당수의 이 비례대표 의석은 누가 가져갑니까? 어느 정당? 미래한국당이 가져가겠네요. 그런 바로 고민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면 미래통합당 지지층 중에서 10명 중 8명 정도는 미래한국당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고민이 쌓여지게 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우리도 뭐 비례형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연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도 정의당하고 관계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런데 네. 이 비례민주당을 노골적으로 공식화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정의당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연대가 깨지는 것 아니냐. 그럴 경우 초박빙 지역에 정의당 후보가 출마할 경우에 상당히 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향후에 또 선거 이후에 과연 정의당과의 정책, 개혁, 공조가 가능하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뭐 그럼 정의당도 또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 했다가 어제는 조금 기류가 바뀌었어요. 윤소아 의원도 말이 좀 그렇죠. 달라지고.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지역 판사 하나만 보겠습니다. 네. 이른바 입시 대전인데요. 광진을 초반 판사 여론조사 결과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다르더라고요. 요즘 지금 이 중앙선관위 검찰 고발 논란도 있고 투표하러 오세 투표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말 그대로 입시 대전입니다. 네. 청와대 입 그다음에 전 서울시 시장. 그래서 입시 팽팽합니다. 대전이다. 팽팽합니다.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팽팽한 혈전인데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일까지 유지되느냐 또 추미애 장관의 후광 효과가 나타나느냐 차기 대선 후보로 오세훈 후보의 전 시장, 잠재력은 파괴력은 어느 정도냐 네. 차기 대선 후보로서 이것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선관위 고발이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또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최미선님께서요, 비례대표 전문 정당 때문에 원래 의도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완전 물 건너간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